오는 30일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뉴욕 맨해튼의 혼잡 통행료 징수 계획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중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 상태인 수배자 10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LA 지역에서 한인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와 매니지먼트를 둘러싼 사이비 논란을 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수화물 식별을 위해 개인 손수건이나 리본을 묶는 행위가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전역에서 주택 구입보다 렌트가 더욱 저렴한 도시 순위가 공개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인 뉴욕에서 맨하튼 출근길에 고질적인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혼잡 통행료 징수 계획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하루 17달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하루 수십 달러에 달하는 혼잡 통행료까지 내야 한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시작됐는데 결국 자초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30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뉴욕주의 혼잡 통행료. 출퇴근 시간 맨하튼 다운타운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 상당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매일 수십 달러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인근 뉴저지주의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면서 소송까지 제기하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15 every car come to city. This is ridiculous. I don't know whose idea is not good idea. This point, everything is go up sky high.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이를 강행하려던 뉴욕주도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혼잡 통행료 징수 계획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So after careful consideration, I have come to the difficult decision that implementing the planned congestion pricing system risks too many unintended consequences for New Yorkers at this time. For that reason, I have directed the MTA to indefinitely pause the program. 고물가 시대를 언급하면서 서민 경제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Because the goals of congestion pricing in terms of reducing traffic and pollution are important, but hard-working New Yorkers are getting hammered on costs, and they and the economic vitality of our city must be protected. 일각에선 혼잡 통행료가 전격 중단된 것은 오는 11월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주 하원 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제도를 강행할 경우 유권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도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혼잡 통행료를 통해 10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고 교통과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려던 뉴욕주는 뉴욕시의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족한 예산을 채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텍사스주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입국자 가운데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수배자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은 불법 이민자 가운데 중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 상태인 10명의 얼굴과 정보를 공개하고 이 가운데 최소 8명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중 6명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수배자 목록에는 성폭행과 테러 혐의로 기소된 엘살바도르 출신의 오마르 다비드 자발라, 인신매매 혐의를 받는 멕시코 출신의 카스트로 주비아테, 살인과 주거 침입 등의 전과가 있는 세르반도 트레오드란 주니어 등 다수의 중범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공개된 용의자들은 대부분 무장을 한 상태며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주요 불법 이민 수배자 목록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주민들에게 현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연쇄 소매 절도를 벌인 조직이 체포된 가운데 해당 조직의 어린이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이번 달부터 반복적으로 필라델피아 센터시티와 아드모 지역을 돌며 룰루레몬과 같은 고급 소매 매장을 표적 삼아 절도 사건을 벌여온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9명으로 구성된 일당들 가운데 현재 19살 제니아 로빈슨과 24살 아요나가 용의자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9살 소녀도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기록이 없는 10대와 어린이를 의도적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추정했고 9살 소녀는 현장에서 쓰레기 봉투에 물건을 쓸어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t least 2 times we have her on video entering a store with a trash bag and loading up. It's absolutely a disgrace. There was somebody as young as 9 years old with trash bags helping them out. I just think, I don't know, where are these parents? Why aren't these parents accountable? It's crazy. 용의자들은 훔친 제품들을 온라인과 지역의 술집에서 판매해왔으며 이들이 벌인 피해 금액은 모두 7만 5천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추가 용의자 7명을 찾고 있다고 밝혔고 체포된 용의자들은 18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한인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와 매니지먼트 회사에 대한 논란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악마를 위한 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는 LA 지역에서 로버트 신으로 알려진 목사가 쉐키나 교회와 세븐엠이라는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며 교인들을 사업에 참여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 2022년 세븐엠 소속 댄서인 미란다 데릭의 여동생과 부모가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쉐키나 교회를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란다의 가족들은 미란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뇌를 당해 결국 가족과 인연을 끊었다고 밝혔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속 교인들과 댄서들도 줄줄이 탈퇴하면서 이번 방송을 통해 각자의 사연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방영되자 어제 미란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은 착취당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과거 교인이었던 한인 여성 프리실라 이 씨는 지난 23년 동안 교회와 로버트 신 목사에게 착취를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025년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에서 수화물 식별을 위해 리본이나 손수건 등을 묶는 행위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블린 공항 관계자는 수화물에 부착된 리본끈이나 손수건 또는 넥타이 때문에 수화물이 컨베이어 벨트에 도착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화물 검색대에서 리본으로 묶인 수화물들이나 부착된 스티커들이 자동 스캔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수동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될 뿐더러 수화물이 정상적으로 항공기에 실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항 관계자 측은 수화물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구성이 좋은 패브릭 소재의 여행 가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바퀴는 위로 가게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상당수의 도시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보다 렌트 비용이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에셋에 따르면 센서스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주택 구매에 따른 월 지불 비용과 렌트비를 비교해 격차 큰 도시들의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주택 구입보다 렌트가 더 저렴한 상위 12도시 중 6곳이 캘리포니아주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의 도시들이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버클리와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주택 구입 비용 중간값이 $4,000 이상이지만 임대료 중간값은 각 $2,009와 $2,308로 훨씬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오클랜드와 뉴저지의 엘리자베스 지역이 뒤를 이었고 5위부터 7위는 글렌데일과 패사데나 그리고 LA가 랭크됐습니다. LA 지역의 경우 렌트 비용 중간값은 $1,788며 주택 구매의 경우 $3,239로 $1,451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렌트비보다 주택 구매가 더 저렴한 지역으로는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의 도시들이 상위 12위에 포함됐습니다. 미 전역 일부 식당에 유통된 음료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색소 성분이 검출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음료 공급 업체인 찰스 보니니 컴퍼니의 핑크 레모네이드와 옐로우 레모네이드 그리고 콜라 향으로 사용되는 베이스에서 암 유발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다수 검출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제품에는 연방 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암,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황산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찰스 보니니 컴퍼니는 지난 3월 식당에 공급한 음료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한편 리콜된 주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코네티컷주와 펜실베니아, 뉴욕, 뉴저지, 애리조나, 미주리, 일리노이, 네바다주입니다. 미 전역에서 소매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직원들에게 바디캠을 착용시키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TJ 맥스, 마셜 등을 운영한 대형 소매체인 TJX는 지난해 말부터 절도 범죄를 막고 직원 안전을 위해 일부 직원들에게 소형 바디카메라를 착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TJX는 매장 내 절도 범죄가 급증한 후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3년 전미 소매협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 소매업체 가운데 30% 이상이 절도 범죄를 막기 위한 직원들의 바디캠 도입을 검토 중이며 11%는 이미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유해 성분이 발견돼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리누드 지역 여성 교도소의 수감자 6명과 교도소장 2명이 교도소 내부에서 기침과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LA 셰리프국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독성 물질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발견됐다며 의료 응급 상황으로 파악하고 환자를 이송했지만 현재는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수사 중이며 불법 약물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가 오늘 첫 유인 시험 비행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구 귀환까지 무사히 성공하면 앞으로 스페이스X와 함께 국제우주정거장 수송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3, 2, 1, ignition.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52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 캡슐을 실은 아틀라스 5 로켓이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가 유인 시험 비행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발사 약 15분 뒤 스타라이너는 로켓 하단과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이후 자체 추진기를 점화해 안전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약 25시간 뒤인 한국 시간 7일 새벽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할 예정입니다. 캡슐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가 탑승했습니다. 두 차례 ISS에 다녀온 경력이 있는 베테랑 우주 비행사들입니다. And we all know that when the going gets tough, and it often does, the tough get going. And you have. 이번 유인 시험 비행은 지난 2022년 5월 스타라이너가 무인 비행에 성공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지난 1일에도 발사 직전 비행이 취소되는 등 몇 차례 일정을 미뤄야 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약 8일 동안 ISS에 머문 뒤 오는 14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나사는 심우주 탐사에 전념하기 위해 지구 저궤도 유인 운송을 민간 기업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 유인 시험 비행이 끝까지 무사히 성공하면 앞으로 스타라이너는 스페이스X 크루 드래곤과 함께 ISS 수송 임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중 팬데믹 이후 첫 기준금리 인하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캐나다 은행이 현지 시간으로 5일 기준금리를 기존 5%에서 4.7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캐나다 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선 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캐나다는 팬데믹 이후 금리를 0.25%까지 낮췄다가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자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5%까지 올렸습니다. 이번 달까지 10개월 넘게 기준금리를 유지해왔는데 한때 8%를 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 4월 2.7%까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나선 겁니다. And with further and more sustained evidence underlying inflation is easing, monetary policy no longer needs to be as restrictive. 이런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 ECB 역시 팬데믹 이후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5월 스위스와 스웨덴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췄는데 라가르드 ECB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2%대 머물면 6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ECB가 현지 시간 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사상 최고 수준의 현행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발표된 전미 민간 부문 고용이 전달보다 15만 2천 명 증가하며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지난 4월에 비해서도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조건 중 하나로 노동시장 약화를 꼽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칩 납품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직접 나서 부인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 넘게 급등하는 등 출렁였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대만에서 열린 IT 전시회 컴퓨텍스의 주인공은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인공지능, AI가 물리법칙의 세계로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about to enter a phase where AIs can learn the laws of physics and understand and be grounded in physical world data. 그러면서 기자간담회에선 삼성전자를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공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반도체를 검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 모두 엔비디아에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진 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HBM 인증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보도 이후 주가가 폭락했는데 이번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HBM 특성상 시장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는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일희일비하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소위 말하는 반 엔비디아 진영이죠. 그 시장을 얼마나 빨리 또 진출하느냐 대응책을 세워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젠슨 황의 발언이 HBM을 납품하려는 업체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보기도 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한국은행 발표가 나왔는데요. 앞서 통계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지표들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1인당 벌어들인 소득 GNI는 36,194달러, 우리 돈 약 4,9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1인당 소득을 처음으로 앞질렀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독일, 영국 등에 이어 6위에 올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3월 발표 때보다 7% 넘게 증가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 수치가 크게 오른 건 통계 집계 방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5년에 한 번 GDP 등의 계산을 위해 기준연도를 변경하는데 이번에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꿨습니다. 1인 미디어나 소규모 사업장 등 과거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소득이 최대한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기준형 개편을 통해 국민계정 통계의 경제 현실 반영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내 총생산 역시 2,401조 원으로 종전보다 165조 원 늘었습니다. GDP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 아래로 국가채무 비율은 50%선 밑으로 떨어지는 등 국가 가계 재정 지표도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 개선이 현실 경제 흐름과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들의 실질 생활이란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냥 달러로 표시된 이런 지표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3%로 한은이 4월 공개한 속보치와 동일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생이 교감과 담임교사를 폭행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강제 전학 조치를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자영 기자입니다. 4교시 수업이 한창인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한 학생이 교탁 옆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조용히 좀 해줘요. 네가 친구들한테 욕하고 선생님 때렸잖아. 알겠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 학생은 교사의 지적에 수화기를 강하게 내려놓고 소리를 지릅니다. 없어. 이러겠다고요. 불법 촬영으로 핸드폰 깨트려버릴게요. 교실 밖으로 나온 학생은 우산으로 교실 문을 내리치고 제지하러 나선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립니다. 맞을 것 같았어? 어디 때렸냐? 네, 뺨 때렸다. 뭐하냐? 뺨 때렸다.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간 이 초등학생은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맞고 또 뭐 복도에서도 맞고 근데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막았다가 또 얘가 또 다치게 되거나 그러면 아동학대의 그 위험이 항상 크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앞서 비슷한 문제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아 지난 5월 이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동급생들이 제기한 폭력 피해 건수만 6건입니다. 학교 측은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교육 등을 위한 동의를 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했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보호자가 갑자기 학교로 찾아와 교사들의 아동학대를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6번 정도 어머니랑 계속 대화를 했으나 항상 반복되는 말이죠. 왜 때렸어요? 왜 애를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께서는요. 교육당국은 해당 학생에 대해 3주간 등교 정지 처분을 내리고 보호자에 대해선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울산에서 까마귀가 무차별로 사람을 공격해 주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번식기에 둥지를 지키기 위해 벌어지는 일로 보이는데 대책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걷는 여성 뒤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공격을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일에 놀란 여성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는 사이 까마귀는 다시 한번 여성의 머리를 향해 날아듭니다. 몸을 숙여 피하면 더 낮게 날아와 공격하기를 반복합니다. 불과 2분 뒤, 이번에는 남성을 향해 공격에 나섰습니다. 남성이 이리저리 피하려 노력해도 까마귀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결국 정면에서 얼굴을 쪼인 남성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까마귀들이 엄청 시끄럽게 막 깍깍거리면서 지나가는 이제 행위를 공격하는지 여자들이 막 비명 지르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무차별 공격하는 까마귀는 큰부리 까마귀로 한 곳에 정착해 사는 텃새입니다. 평소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번식기인 5월과 6월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둥지 지키기에 나서는 겁니다. 모성 본능이 강하게 발동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선적으로 생각하는 개나 고양이 대상으로 이 찍거나 또는 경고음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런 공격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까마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지날 때는 우산이나 양산을 펼쳐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까마귀 서식지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한편 경고 문구 부착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고 미국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이클 라운즈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데 미국 무기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운즈 의원은 미국 상원 군사위 소속이고 군 당국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고 미 국방부도 공식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서방의 한 관료도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고 이때 미국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군용 차량이 불타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 최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S-300으로 보인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헬멧과 복면을 한 남성이 달리는 군용 트럭을 향해 총기를 난사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현지 시간 5일 오전 8시 30분쯤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현지인 한 명이 크게 다쳤고 총격범은 긴급 출동한 레바논 군과 대사관 경비병력에 제압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리아 국적자로 확인된 범인의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범행 당시 입었던 검은 조끼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의미하는 알파벳 이니셜 I와 S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돼 이들 단체의 소행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수송기에서 낙하산을 맨 사람들이 줄지어 뛰어내립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앞두고 당시 공중 침투를 재현한 건데요. 영국과 프랑스에선 관련 기념 행사가 이어지고 있고 현지 시간 6일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수넥 영국 총리 등 반러시아 진영을 이끄는 서구 25개국 정상이 총출동한 가운데 공식 기념식도 개최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한국이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지도부의 혐오적 태도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이 주최한 이번 자리는 코로나로 화상회의로 전환해 열린 2021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렸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세계 언론사들과 인터뷰한 것도 이례적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이른바 비우호국으로 분류한 나라의 언론사를 초대하지 않아왔습니다. 자이언트 판다 한 마리가 맛있게 대나무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푸바오인데요.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가 현지 시간 지난 5일 SNS 계정에 올린 겁니다. 최근 센터 측은 사육사가 우리 바닥을 청소하거나 103kg 푸바오 몸무게를 측정하고 훈련하는 모습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중국에서 푸바오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걸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푸바오는 현재 막바지 적응 훈련을 거쳐 이달 중 일반 관람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공룡 화석 유적지를 탐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 미국 어린이 3명이 실제로 공룡 화석을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노스다코다주 유적지로 여행을 떠난 제신 피셔 형제와 사촌 이야기인데요. 7살에서 9살 사이인 이들 소년 3인방은 공룡 화석이 다수 나온 지역을 탐험하던 중 땅 밖으로 튀어나온 뼈 한 개를 발견했고 작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해 약 6,700만 년 전 지구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아래턱뼈와 다리, 엉덩이, 골반뼈 등을 찾아냈습니다. 현지 박물관 측은 남은 화석을 완전히 발굴하기까지 1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로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왼쪽 맨 앞 검은색 SUV에서 내린 여성이 당황한 듯 팔을 휘저으며 어딘가로 달려가는데요. 안절부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슨 긴급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다시 볼까요? 이 바닥에 작은 동물 한 마리가 총총걸음으로 도로를 활보하는 게 보이는데요. 정체는 바로 운전자의 반려동물 새였습니다.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날아간 새를 잡으려고 동분서주하던 거였습니다. 새 탈주국은 얼마 못 가 일단락됐고 무사히 차로 옮겨졌는데요. 누리꾼들은 다른 차에 치이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차에 새를 태웠다면 안전에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빗물바지 안쪽에 붉은색 불빛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거 진짜 불길이 치솟는 모습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담배꽁초 때문에 하수구에 불나서 119에 신고했다고 전했는데요. 진짜라면 자칫 대형 화재를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누리꾼들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빗물바지가 막혀 도로에 홍수난다는 건 들었는데 불까지 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파리 체험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죠.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얌전한 동물이면 괜찮겠지 생각했다가 이런 사고 벌어집니다. 함께 보실까요? 차에 탄 채 기린을 가깝게 볼 수 있는 미국의 한 동물원인데요. 앞선 차량 옆에 큰 몸집의 기린 한 마리가 바짝 붙어 있죠. 차 안까지 얼굴을 들이댄 걸 보니 먹이를 받아먹나 싶은데 세상에 어린아이 옷을 입에 물어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엄마로 보이는 옆에 여성이 아이를 붙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끌려 올라갔을 아찔한 상황인데요. 텍사스 야생동물원에서 현지 시간 지난 1일 벌어진 일이고요. 아이는 다행히 다친 곳이 없었다지만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리꾼들은 어린아이가 타기엔 사파리차가 너무 개방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로 들어선 아파트에서 외부인 출입을 막는 펜스 설치가 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사람들 간 갈등은 급기야 반려동물 출입 문제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입주민 반려견에 표식을 부착해 외부인 반려견 출입을 막겠다는 건데요. 서울 강남한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한 달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견 인식표를 판매했는데요. 입주민이 아닌 이들이 반려견을 끌고 단지 안을 산책하면서 조경을 훼손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려견 인식표 등장에 인식표 없는 견주는 곧 외부인,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물론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안전하고 깨끗한 내 아파트에 살 권리 침해받는 입주민 심경을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요. 대다수 누리꾼은 결국 사람의 문제, 반려견 배설물도 안 치우는 견주는 개 키울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한 남성이 의자를 이리저리 휘두르고 두 여성은 서로 머리채를 잡은 채 싸우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려보지만 속수무책, 흥분한 이들의 난동은 계속됩니다. 중국 스촨성 광안시안 박물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목격자들은 사진 촬영을 기다리던 관람객들이 순서를 놓고 말다툼하다 격한 싸움으로 번졌다고 전했고요. 난투국의 유물 전시대가 기울었다는 목격담도 나왔지만 유물 훼손 여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박물관에서는 지난해 1월에도 관람객끼리 시비가 붙어 청동 유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박물관 관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식당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한 여성이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걸어오더니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뒤따라온 하얀 강아지, 겁먹은 듯 몸도 꼬리도 잔뜩 낮춰보지만 여성의 소나기를 피하질 못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개들을 왜 빠져나오기도 힘든 쓰레기통에 던지는 건가요? 한 범죄 제보 단체가 영상을 공개한 지 얼마 안 돼 무정한 견주는 경찰에 검거됐고요. 범행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구조된 두 마리 개는 현재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심한 견주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반려견 사연도 있습니다. 빼꼼히 열린 창틈 사이로 개 한 마리가 입을 내미는데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지만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물을 따라주자 목이 얼마나 탔는지 벌컥벌컥 마셔대는데요. 플로리다의 한 해변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물 주는 사람, 출동한 경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차 안 온도가 40도를 넘나드는데도 반려견을 두고 내린 견주, 결국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